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8년 3월 17일 토요경마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옹동생동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날에 이제 방송을 찍기 전에 항상 운동을 갔다 와요. 헬스를 좀 갔다 옵니다. 헬스를 갔다 와서 목욕을 좀 싹 하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50대 이상의 제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50대 이상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40대도 많고 또 30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자기만의 운동 하나 정도는, 또 취미 겸 운동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뭔가 그 생활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조금 뭐랄까 활기차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당뇨 걸리지 않으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가 좀 얇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또 온몸을 딱 벗었더니 가슴이 좀 처졌더라고, 제가.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운동을, 우리 나이에 많은 운동을 하면 뭐 어깨를 이렇게 벌리고 뭐 보디빌더가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근력 정도만 형성을 하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근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령 같은 거는 그냥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아령으로 근력을 좀 많이 키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벤치프레스도 좀 들고 이래야지, 그냥 갖다 그냥 올려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 회전근이 나가버려요. 어깨 회전근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L에 약값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근육을 키운 뒤에 또 허리 근력을 좀 키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뭐가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도 좀 간단하게 했는데, 경마가 이제 레이팅이 시작되고 경마가 어려워진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레이팅은 선진 국가에서 다 시행하는 제도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 경마로 도입되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레이팅을 시도했고, 그로 인해서 경마가 어려워졌어. 그럼 앞으로도 경마 자체는 쉽다기보다는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하는 부분, 또 강타가 예상을 하는 부분은 레이팅 이전의 시스템을 갖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적중을 해도 찝찝하고 적중이 안 나오면 더 찝찝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느덧 순간에 뭐가 문제이지? 왜 이렇게 경마가 내가 느끼기에 잘하든 못하든 어렵다고 느껴지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레이팅 이후에 그 데이터 자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저는 가끔가다 일이 풀리질 않으면 청계산 올라갑니다. 청계산 올라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그냥 앉아있다 와요. 그냥 제 속마음을 조용히 그냥 얘기하면서 그렇게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게 문제였어. 아, 내가 데이터 자료가 이 구시대 자료를 갖고 있구나. 지금 레이팅에 따른 자료가 없구나. 그래서 뭔가 경마가 어렵다는 걸 어렵게 계속 느껴지는구나. 아니, 빵바리가 나와도 경마가 어렵다고 느껴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상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바로 그 자료가 없고, 아직까지 지금 이 레이팅이 도입된 이후에 경마에 내가 흡수되지 않았다는 거를 느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자료를, 옛날 자료 싹 갖다 버리고 지금부터 이제 자료를 계속 이제 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마, 레이팅 이후의 경마에 완전히 흡수돼가지고 변화할 생각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법입니다. 아직도 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적중력을 간단하게 파악해보면, 요즘 제주경마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주경마도 저는 시스템을 바꿨어. 어떻게 바꿨어? 적중을 할 수 있는 승부처를 선정을 하기로 했어. 먹부리지 말자. 왜? 너무 경마가 어렵다. 그러니까 맞힐 수 있는 거를 제주경마 승부처로 가져가자. 이게 제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적중이 나오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 경마 자체가 조금 불안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 경마 자체를 완벽하게 이제 적중을 할 수 있는 승부처를 가져가서 지난주에 8번 강명성회 3번 삼천지교 복승 20.6배 쌍승 32.1배를 A급 준비의 승부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물꼬를 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적중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강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위 오프상륜차 이경주 현장 승부처였는데 11번 구파크의 6번 최강선도 복승 23.5배 쌍승 74.2배 현장 승부로 역시나 중배당을 적중시켜드렸고요. 이런제 구경주 2차 메인 승부처 마주의 패장배 대상경주였는데 그 1번 뭐였죠? 아, 그게 이제 빠지면서 배당이 많이 떨어졌어요. 6번 천지스톰의 9번 시티스타 단통으로 복승 3.2배 쌍승 5.6배 2차 메인 승부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1회제 11경주 마지막 끝장 승부였죠. 자, 배당판의 인기마가 종합상의 문제로 인해서 동반 입상이 힘들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대가리는 8번 하늘의스타다.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12번 농번대로의 8번 하늘의스타 복승 11.3배 쌍승 25.3배 끝장 승부까지 잘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새로운 강타의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고 레이팅 이후에 자료를 모아서 하나하나 쌓아갈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높은 탑이 되고 그 높은 탑이 그야말로 베이스데이 성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가자! 그리고 힘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계속 힘들더라도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강타의 모토입니다. 자, 이번 주 토요 경마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는 바람 잡는 놈들이 은근히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소지를 1경주부터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능력시대라는 마필입니다. 뭐 좋아요. 굉장히 좋고 기본적인 능력도 괜찮은데 능력시대가 입상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9번 능력시대를 빼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블루 안나라는 마필이 있어요. 블루 안나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현재 36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이게 마체가 상당히 얇은 마필이었는데 체중이 조금 쪄서 온 것이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 블루 안나라는 마필, 이 마필은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능력시대 1번 블루 안나, 이 1번 블루 안나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나게 보니까 추천은 오히려 1번 블루 안나 쪽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1번 블루 안나 요번 견시 배당권 전역으로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교차 1경주. 이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말을 놓고 때릴 거냐 여부가 관건인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인데 1번 태흥상성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자, 1번 태흥상성이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가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순하지 않겠느냐. 지난번 경주 때 선행을 나서고도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도 아쉽게 입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베이스데이 컨디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편성 자체에서 좀 편성이 좀 약하고 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태운 산성이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면 배당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본 태운 산성 좋게 보고요. 자, 2번 히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김성우 마방에서 11번 대지부배와 함께 동반 2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를 보이면서 걸음의 신장세는 아주 뚜렷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히트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1번 태흥산성과 2번 히트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 및 전개상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뚝심한 마필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6번 승리 플러스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그래도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조정을 거치면서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득세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다가 마필 자체의 순발력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6번 승리 플러스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하고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마필들이 은근히 더 많은 실적인데 저는 일단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이스트 킹덤이라는 마필 그래도 괜찮게 봐요. 계속 상태가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8번 이스트 킹덤 이번 경시 꼭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형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이번 2경주에서는 6번 승리 플러스와 8번 이스트 킹덤 이 두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제가 요즘 좀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좀 골프도 한번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골프를 자주는 치진 않아요. 그런데 배운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절 때부터 골프를 쳤으니까 골프를 친 거는 제가 한 15년은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골프 점수는 못 쳐요. 보기 게임 정도 합니다. 보기 게임 정도. 90대 정도 치는데 못 치는 거지 뭐. 경력이 15년 이상인데 그 정도 치고 못 치는 거잖아요. 근데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많이 풀렸는데 어쨌든 무슨 운동이든 간에 하나 이상은 하셔야 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낚시가 적성에 맞으신 분은 낚시를 하시고 등산이 적성에 맞으시는 분은 등산을 하시고 골프가 적성에 맞으시는 분은 골프를 하시고 저 배드민턴 3년 쳤어요. 배드민턴이 적성에 맞는 분들은 또 배드민턴을 하시면 되고 탁구가 적성에 맞는 분은 탁구를 하시면 되고 사이클이 적성에 맞으신 분들은 사이클을 타면 되고 뭐래도 하셔야지 안 하면 당뇨입니다. 당뇨와 완전히 마태에 갑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 이번 경주시 강력 추천받는 8번 한금의 신입니다. 나는 장우성이라는 기수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엊그제 마주협회장배에다 이상한 소리를 했더니 부산 기수협회인가 어디서 경고장이 날라왔대. 건피 사이트로. 몰라. 나는 그런 게 날라오면 심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반대로 벙어리 3년인식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장우성 기수는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제주경마장에서 제일 잘 타는 것 같아. 말은 제가 보기엔 제일 잘 타요. 경력도 있지만 말도 매끄럽게 결대로 참 잘 타는 것 같아. 그리고 갈 때 보면은 절대 마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타야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아주 그냥 아주 교묘하게 잘 타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너무너무 승부를 안 하는 것 같아.
아저씨, 우성이 아저씨, 승부 좀 하고 삽시다. 그리고 뭐 얼마나 기수생활 하겠어요. 그냥 마지막 투혼이라도 한번 불살르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8번 한금의 실은 벌써 제가 세 번째 추천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 번을 맞춰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떠냐? 대가리예요. 대가리라고 한번 와야 된다고, 우성이 아저씨. 자, 한번 열심히 타주기를 기대하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 마필이야. 때리면 간다. 저는 이런 신조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되든 안 되든 8번 한금의 신이 인기마다 아니든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이고, 그에 따른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 어느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의 마필은 한두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인데, 그 마필이 누구냐? 개석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아멘다입니다. 3번 아멘다. 박남성 마주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승부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만땅으로 이루고 있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또 9번 금화선두 정도가 선행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충마가 3번 금화 썬더냐?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 Thank you! No thank you! 그러면 이번 경주에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강축. only 충마, 무조건 충마, 무조건 온다, 이런 마필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3번 아멘다가 강력한 입상 가능권을 이기긴 합니다만, 충마는 아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쌍대가리에 복병만을 놓고 강하게 승부를 해서 오사마리 짓겠다는 강타의 토요제 3경주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강력하게 붙어보자. 자, 제주개천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빠바바바바바바밤빰빠바바바바바. 저는요, 요즘 텔레비를 보면은 효린의 민박이라든지 미운 오리 새끼라든지 또 그 동상이몽이라든지 이런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네 사는 거, 뭐 그 다음에 삼시새끼인가? 뭐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네 사는 생활을 그대로 그냥 믹싱을 해가지고 이 가정이 아닌 다른 쪽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잖아. 난 이효리라는 가수가 그냥 그거 유명한 그냥 춤추고 그랬던 애 아니야. 그런데 야, 그냥 그 푸대찌마 같은 그런 바지 입고 시골 할머니 바지 입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걸 보고, 야,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또 나름 멋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한번 느꼈어요. 그냥 광 빼고 그냥 외국 가고 그냥 호텔 같은 데서 그냥 뻗대고 이러는 게 이런 것만 멋이 아니라, 이효리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40이 넘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참 멋있게 사는구나, 이런 걸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방송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 제주개천 3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7번 리듬인데요. 이번에는 상대적인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선행을 가면 한 바퀴를 돌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긴 한데, 안 될 이유보단 될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당일 배당판에서 뭐 2번 강명성우 같은 마필들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7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있고, 또 2번을 세게 본다면은 사실 추입형 마필인 뭐 다른 마필들을 세게 봐야 되거든.
그런데 7번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선행을 간다는 보장은 없어. 따라가도 되는 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7번 2등 쪽에 어떤 전개상의 자유로움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7번을 본다면은 좀 여러 추입형이든 선입형이든 모든 마필들을 후착으로나 동반자로 읽어줄 수 있는데 2번을 대가리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 마필과 각질이 같은 추입형 마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7번 2등 쪽에 좀 더 메리트를 갖고 싶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기차 상경주는 후착이나 동반자에 있어서도 배당권 전력이나 복병권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메인 승부처가 될 수가 있다. 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해볼 것이고요. 틀릴 때 틀리더라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자, 한번 다음에라도 꼭 적중을 할 수 있게끔 좀 기억이 남는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사실상은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먼저 4번, 썸씽 미스터리라는 마필입니다. 썸씽 미스터리.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선행력 측면에서도 미세하지만 우위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선행은 아무래도 2번 천육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은 2번 천육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마필, 6번 세복사골 같은 마필이 선입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고 광야 폴리스가 또 따라 붙을 수가 있고 4번이 이제 선입 세 번째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편성인데 그랬을 때 과연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고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0번 주손 왕자라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은 뭐 당연히 이번 컷이 두 번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썸씽 미스터리와 함께 전개 이점을 갖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0번 주선 왕자도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봐야 된다. 그래서 4번 썸씽 미스터리와 10번 주선 왕자 이 두 마필은 인기만으로 팔리더라도 강하게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8조밖에 출전을 안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못 맞힐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팔리기는 뭐 1번 강원의 같은 마필이 팔리고 8번 신가속도가 팔릴 것 같은데 8번 신가속도는 능력이 아직도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량 2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면 팔리기만 하지 매번 뭐 입상권 진입에 지난번 경주 때도 실패를 했고 그 이전에 2번 왔다고 하더라도 오픈이거든요. 이번엔 저는 뭐 이렇게 아주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컷이 추천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전 배당만 하나 추천드릴게요. 3번 낙천자랑입니다. 3번 낙천자랑. 요 마필이 등짝도 비실비실하고 뭐 조교반도 이빠이 뭐 조교를 시킨 것도 아니고 뭔가 뭐 크게 돋보일 거는 없는데 직지점 경주 때도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선행력이 향상되면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낙천자랑은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1번 가오레가 또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과연 어느 마필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저는 어찌됐든 간에 3번 낙천자랑을 강하게 읽어주면서 1번 가오레까지 정도는 읽어주고
8번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예, 제주개차 4경주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4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데 승부처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 같으면 이거 메인으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부터 제주 경마는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 위주로 승부처로 선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승부처로 가져가지 않고 일반 경주로 가져가고 맞힐 수 있는 경주를 승부처로 가져간다는 게 지난주부터의 제주 경마 적중 공략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말이 가장 좋으냐 여부가 관건인데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고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준 자 외곽 게이트의 11번 글로벌 뉴스라는 마필 요 마필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력이 굉장히 탁월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렵지만 외곽에서 어렵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그러면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일순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뭐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6번 우라칸이라든지 3번 매지가이 같은 마필들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선두권에 붙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편성으로 봤을 때는 11번 글로벌 뉴스가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선 가장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단통은 제가 봤을 때 한 마필이 딱 있어요. 한 마필이 딱 있는데 저는 11번 글로벌 뉴스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경시에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은근히 어렵고 또 은근히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데 11번 글로벌 뉴스를 갖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충막감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완벽한 배당마 2두를 단통으로 때리고 11번 글로벌 뉴스를 받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배당의 메리트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제주개차 5경주 제주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지난번 경주 때 7번 군자산당입니다. 야 전현준이 많다는 거 보고서 깬다 깨. 난 또 전현준이가 제주도에 가면은 전현준이를 제일 많이 키워줘.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문세영이기 때문에 제주도엔 전현준이야. 그 정도는 많이 띄워주는데 그렇게 제주 문세영이는 사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거든. 근데 전현준이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기마의 기승에서 메이드를 못 해준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왠지 모르게 안 갔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의 뭔가 기량의 차이나 뭔가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인기몰이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7번 군자산당은 상당히 좋게 봅니다. 지난번에 완전히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전현준이가 모두 기승을 하고도 못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총력전을 기한다면 능력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뭐 가장 출중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7번 군자산당에 대해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단통은 사실상 메이드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단통, 중배당 단통, 고배당 단통 이게 당연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는데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준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자, 그래서 누가 입상을 해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당한 혼전 경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번 경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5번 대기속도라는 마필입니다. 사실 김정준 기수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방에서 이 마필이 갈 수 있다는 거를 느껴야만 되는 건데, 어떤 승부의지를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대기속도는 이번 경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단 선행은 제가 봤을 때 10번 나온 킹덤이 나가거나, 아니면은 또 11번이 PK 타임이 선행을 가던가, 또 아니면은 또 7번 칼리 오페라는 마필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5번 대기 속도가 덜덜하게 팔리던 강하게 팔리던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5번 대기 속도는 강하게 읽어준다. 자, 여기 상대마로서는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근간에 좀 부진해더라도 이번 경시에 건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놈을 강하게 볼 것이냐, 어찌됐든 중배당 단통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경주인 만큼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1호제 7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충마도 없고 안되는 마필도 없고 그렇다고 강축도 없는 그야말로 상당한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초대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이 나오는 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배당의 주인공이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라 숨어있는 복병마가 그 배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11번 특별스타입니다. 그동안 경주 때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살포시 걸음에 물꼬를 터놨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마필 자체가 주행도 괜찮아 보이고 전반적인 걸음발도 직전보다는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의 11번 특별스타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요 마필이 대가리나 뭐 이런 종류의 마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번 경주의 강대가리는 배당만 내지는 복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작심 배당까지도 강하게 승부선을 띄울 수 있는 오른말 안 팔리는 배당만을 놓고 때려 해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토요일 7경주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8경주입니다. 자,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1번 샤크 대장군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 지속적인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면서 출전 과정에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이 괜찮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8번 스피드 이직칸을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요 마필은 사실상 7주 만에 출전을 하는
직전 경시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았던 마필인데, 요번에 이제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 자체의 걸음발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번 스피드 이직한도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린다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니까, 자, 1번 샤크 대장과 8번 스피드 이직가는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토요제 9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최대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토요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기도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고, 사실 안 되는 말이든 무조건 되는 말도 없는 그런 상당한 혼전 양상의 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도 배당이 터질 것 같으네요. 무조건 배당이 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뚜렷하게 드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시 무조건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9번 이스트 팔로스라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1700에 또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또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면서 자, 멋지게 우승을 차지한 뒤 이번 경주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이 11번 황금비상이라든지 1번 태양의 후예라든지 3번 투게더 오버 같은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9번 이스트 팔로스가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당일 어떻게 팔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경기에선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9번 이스트 팔로스 이번 2차 메인 승부처에서 팔리든 안 팔리든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이스트 팔로스는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자. 상대마로서는 단통은 메이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 2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가능한 2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언뜻 보면은 거의 대끼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입니다. 자, 먼저 7번 라스카 프린스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번 라스카 프린스는 배팅권에 당연히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외곽 게이트에 12번 나이언농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이신영 마망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시 12번 나이언농도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7번 라스카 프린스와 12번 나이언농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토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끝장 승부처인데요. 은근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은근히 또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3번 PK 타임입니다. PK 파티입니다. 선행을 가야만 자기 능력의 베스트인데 이번 경시에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이번 편성에서는 의지만 보인다면 충분히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구를 가져가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마필들이 매도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중배당 난통과 또 의외의 마필들의 선전 가능성 두 가지를 열어두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려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3번 PK 파티 당연히 선행만을 세게 본다면 선입형 강좌를 후창으로 읽어주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가 준비한 토요경마 경마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정보와 신중한 분석을 통해 멋진 대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